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8월 8일 젊은 세대에 대한 납치 문제의 홍보 계몽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도쿄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날에는 일본 전국의 도, 부, 현 및 정령 지정도시교육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67명의 중학생이 도쿄에 모여 납치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동세대, 가족, 지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를 나누어 토론하기도 하고 전체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이번 토론에 참가한 중학생들이 스스로 납치 문제를 주동적으로 생각하고 납치 문제의 계몽에 관한 활동을 떠밀고 나가는 지도자가 됨과 동시에 일본 각지에서의 납치 문제 계몽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토론회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도 참석해 인사를 했으며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강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하야시 장관의 인사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미 학습하였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일본인이 북조선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5명의 납치 피해자분들이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상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어서 먼 옛날 일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난 23년간 아직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아직도 북조선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치 문제, 이것은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납치 피해자가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시에 이 납치 피해자 당사자와 그 가족도 매년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령이 되어 계십니다.
납치 문제는 이러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당해 그 후 수십 년 동안 만날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약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납치됐다면 이라고 상상해 봐주시고 이 납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여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의 대표인 여코타 타쿠야 씨의 강연이 있었습니다만 직접 이런 분의 이야기와 지금까지의 활동 등을 듣고 이 납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납치 문제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일본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문한 요나고에서 열린 납치 문제 행사장에서 중학생 시절에 이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한 고등학생이 중학생 토론회에 참가한 이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이 납치 문제에 대한 활동을 해왔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저는 매우 든든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의 활동은 특히 어른들도 참가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중학생 여러분이 여러 교류를 하면서 보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배운 것, 느낀 것, 그것을 꼭 앞으로도 여러분의 각자의 방식대로 널리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인의 여름철 풍습 가운데 하나인 여름 휴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름에 며칠씩 쉬는 휴가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저도 북조선에서 살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근로자들이 여름에 며칠씩 일을 놓고 쉰다는 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명절이나 결혼, 장례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정해진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여름 한철이 되면 직장이 근로자들에게 며칠 동안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가키 큐카, 조선말로는 여름 휴가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의 여름 휴가는 간단히 말해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니라 직장이 자체로 마련한 특별한 휴가입니다. 일본에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으로 보장된 법정 휴가로 대표적인 것이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이 휴가 기간은 일을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 마음으로 주는 특별 휴가입니다. 결혼 휴가, 경조사 휴가,
그리고 이 여름 휴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8월 중순이며 그 중에서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오봉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 사이에 월급이 2배 혹은 3배의 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8월이 이 시기는 더욱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오봉은 조상들의 넋을 맞이하고 기리는 기간으로 여겨왔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휴식일은 아니지만 이 풍습 때문에 오봉 기간에 많은 회사와 사람들은 휴식을 합니다. 오봉 기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제가 살고 있는 관동 지방에서는 8월 13일 수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오봉 기간으로 닷새 동안 쉬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나 유급 휴가를 더하면 더 오랜 기간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봉 휴식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집의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 오랜 휴식 기간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는 바닷가로 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산속에서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이 기간에는 여러 가지 직종의 사람들이 휴식을 하기 때문에 동네의 작은 병원들이나 식당과 같은 곳에서는 병원이나 상점 자체가 휴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희 경우 이번 여름은 오봉 휴일 기간에 연차를 더해 9일간의 휴식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도권의 여름 휴식터로 유명한 아키가와 계곡으로 갔습니다. 도쿄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들어서니 나무가 꽉 찬 높고 낮은 야산들과 드문이 마을들이 보였습니다만 외진 곳까지 도로가 잘 정비되고 집들도 도시에 있는 주택들과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계곡은 사방이 높은 절벽을 따라 맑은 강이 흐르고 기묘한 모양의 바위들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계곡에도 불고기 전용 설비 등도 갖추어져 있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도 지장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채양이 달린 장소도 있어 비가 와도 즐길 수 있게 되어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강 옆에서 먹는 불고기와 시원한 맥주의 맛은 아주 맛있었고 때로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고 강에서 낚시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결국 일본에서의 여름 휴가는 한 해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위 속에서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름 휴가 동안 잠시 일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것이 그 뒤의 생활과 일에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자신도 이번에 그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비록 북조선에는 아직
일본과 같은 여름 휴가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무더운 시기에 잠시 쉬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잠시라도 시원한 그늘에서 몸을 식히고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인의 여름철 풍습 가운데 하나인 여름 휴가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날에 한국의 리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식사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광복절 연설이라는 것을 좀 본다면 혹시 우리가 미리 좀 예상했던 그런 그 내용,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런 인사를 저는 그게 받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세, 북조선에 대한 자세라는 것은 역시 이재명 정권이 정권 좀 출범한 후에 간주해왔던 실용 외교, 그 위기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것을 그런 것을 좀 역시 대북조선 그런 태도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샤틀 외교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양쪽이 좀 순해 이재명 대통령과 에스바 총리 사이에 이런 샤틀 외교를 자주 하다가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좀 모색을 좀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역사 문제에 관한 그 일본 쪽의 태도라고 할까, 관심이라고 할까, 역사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 쪽의 노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과거 문제, 역사 문제라는 것은 좀 급여를 하다가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 그런 것을 좀 일본과 집중하고 싶다고 했던 것은 그게 역시 이 실용 외교의 특징적인 그런 자세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 오다가 일본과 여러 가지 좀 도의를 좀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정도 하고 특히 미국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권에 대한 어떤 건강식으로 할 수 있는 대체 대응책이나 그런 것도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이재명 정권에 좀 지금 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하면 역시 일본과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들다가 미국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역시 실용 외교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현재의 좀 흡수통일을 것도 축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선언했었습니다.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축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적대행위라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일본 광복절 연설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었습니다만 이전 한국 정부 윤석열 보수 정권이 흡수통일이라는 말이 자체로 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용은 민주한국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좀 축구하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흡수통일을 좀 생각하면서 남북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것은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이재명 정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역시 통일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통일을 좀 축구하지 않고 건조를 좀 축구하는 것은 혹시 이 한국도 북조선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른바 실용 외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북조선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조선반도의 평화라는 것은 만들려고 그것은 기초 토대로서 만들다가 그 위에 너무 안전한 궤도화할 수 있는 건조 제재를 좀 만들려고 물론 그 후에 통일한 것은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통일보다 건조한 것은 축구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라고 이번 광복절 연설을 좀 보아도 그런 것을 그게 느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5년의 히트곡 오카모토 마요의 토모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카모토 마요의 토모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